후회는 5장애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장애인데 미안함이나 그에 따른 죄책감도 후회나 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결국은 이 장애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 이런 것도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알고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잘못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알고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고 이렇게 다 했지만 계속 이 후회스러운 생각,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뭐 그럴 만하죠. 뭐 상대방한테 도움이 된다면 또는 자기 자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충분히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가진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잘못을 이해하고 또 반성을 하고 또 내가 행동을 내가 고치고 이러고 나서는 마음속에 갖고 있던 후회나 죄책감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 남들한테도 도움이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이 될 게 없는 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버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징벌하는 이런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젊을 때 잘못했던 걸 가슴에 계속 평생 품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알고 반성을 하고 내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뒤로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갖고 있던 후회나 죄책감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것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탐진치중의 진심입니다. 이게 해로운 것이죠. 불선법인 거죠. 이게 불선법인 것을 알고서 자꾸 이런 마음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는 그때마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이런 그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나 화나 이런 거 대신에 그 반대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게 자애심인 거죠.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바로 자애심입니다. 그 자애심을 개발하면 이거는 굉장한 선법이죠. 마음의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삼매를 개발하고 행복을 개발하는 게 바로 자애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뭐 천안통에서 보면 선처가 있고 또는 파멸체라고 하잖아요. 아주 괴로운 세상이 있고 또는 행복한 세상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어떤 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괴로운 업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장애를 자꾸 일으키면 스스로 괴로운 쪽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대신에 그런 마음 대신에 오히려 자애심을 개발하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끄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해서 충분히 어떤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고 나서는 그것을 자애심으로서 놓아버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일종의 자애 명상입니다. 수행 시 생각은 없고 고요한데 호흡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행의 적인 해태와 원침의 범주인가요? 그럴 때가 있죠. 수행할 때
좀 긴장감이 이제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은 별로 되지 않고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데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막 호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나태원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뚜렷하지 않은 거죠. 마음 챙김이 사실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경우죠. 이제 그럴 때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단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명상 주제가 호흡이란 말이죠. 그 호흡을 알고 있어야지 호흡 명상입니다. 가만히 하는데 뭐 호흡을 안 알고 있다면 호흡 명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호흡 명상을 할 때는 명상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초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마음이 초점이 안 맞아지는 거죠. 이거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건드리면 초점이 탁 맞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고서 탁 호흡을 향해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탁 맞춰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힘 조절을 잘해야죠. 근데 이걸 또 꽉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운전을 할 때, 긴장을 풀면서도 운전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졸아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풀면서도 운전을 잘 하듯이 해야 할 일 잘 하잖아요. 별 생각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초점을 맞추되 움켜쥐거나 긴장하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